임시정부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1919년에 뭘 계기로? 3.1 운동을 계기로 요걸 이제 3.1 혁명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임시정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다 쓰진 않겠습니다. 뭐뭐뭐 있었어요? 우선 순서대로 어디부터? 연해주. 또 어디라고요? 상하이. 또 어디라고요? 한성. 3월과 4월에 쭉 만들어진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9월 달에 뭐 한다고요? 통합해서. 9월 달에 통합해서 이걸 다 통합해서 소위 말하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이 되는데 자 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뭐라고요? 민주공화제 정부다. 첫 번째. 두 번째, 삼권 분립이다. 삼권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뭐, 입법, 행정, 사법. 외워야 돼. 자, 앞에 썼잖아. 입법부는 뭐 했어? 법을 만드는 것, 국회와 같은 건 뭐, 임시, 의정원, 뭐라고요? 임정원. 닥치고 외워. 그냥 임정원이라고 쓸 거야. 행정부는 뭐라고요? 국무원. 여기 뭐 내무, 외부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지. 외무부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외무총장 임명한다 그랬잖아. 장관인 거지. 사법부는 뭐라고요? 법원이야. 기억나죠? 요거는 2차 개헌 때 삭제했다가 5차 개헌 때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심이다? 국무원이 가장 규모가 큰 중심적인 조직이다. 당연히.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까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이승만이고 초대 국무총리가 누구라고요? 이동희고 초대 노동부 장관이 누구냐면 안창호야. 안창호는 뭐 내무부 장관도 하고 노동부 장관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 체제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 트로이카. 무슨 말이냐면 트로이카가 뭐야? 삼두라. 삼두. 머리가 세 개라는 게. 그 왜 로마 공부하다 보면 삼두 정치 이런 게 나와. 카이사르 뭐 크라스스 뭐 이래가지고 삼두 정치가 나오는데 세 사람이 이끌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세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지분이 다 있어. 뭐야? 이 사람 뭐의 두목이야? 외교 독립론의 대장이 이승만이잖아. 그러면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의 대장이자 그러자 이동희 그 플러스 이동희는 또 뭐라고요? 사회주의자라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최초로 공산주의자 한인사회당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제 고려공산당이 된다 그랬잖아.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근데 사실 이동희는 나중에 훗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나는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랐다. 지금도 잘 모른다. 그럼 너 왜 그걸 만들었냐? 어이, 뭐, 힘센 나라가 독립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든 거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사람은 그냥 얘기했잖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 뭐야? 원래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야 그랬잖아.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신민회에 참여했잖아. 보창학교 이런 거 애국계몽도 하고 하다가 신민회에 참여하거든. 신민회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은 사상을 또 바꾼 거야. 유학자에서 뭐로 바꾼 거야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된 거야. 그랬다가 이제 뭐 한다고 다시 뭐야? 공산주의자로 스스로 바꾸는 거지. 왜? 목표는 딱 하나지. 조국의 뭐야? 독립이야. 그 다음에 안창호는 뭐라고요? 실력 양성론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임시정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더 있잖아. 누구야? 김구 스님이지. 김구가 없지. 왜? 없어.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 끼어들 레벨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레벨이 안 되는 거야, 김구는. 그래서 김구가 뭐랬어? 문직이라도 좋으니 저도 좀 제발 끼워주세요 이랬다고. 실제로 또 문직이를 시키잖아. 이게 뭐라고요? 경무국장. 경찰 책임자가 된다고, 김구가. 원래 싸움 잘하시니까. 그래서 경찰직 중에 있을지 모르는데 용산경찰서 있잖아. 용산경찰서 경찰로 임용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백범 김구 기념관 가서 김구 스님에 대해서 참배하는 걸 제일 먼저 해요. 그거 옛날에 그 뭐지? 시골경찰? 시골경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래. 신현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이번에는 버전이 바뀌어서 도시경찰로 나와서 장혁하고 이런 애들이 나와. 그래서 도시경찰 하는 걸 내가 뭐하다 식당에서 밥 먹다 봤나? 하여튼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첫 회를 내가 봤는데 용산경찰서에 부임했는데 백범 김구 기념관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용산경찰 괜찮다.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왠지 알겠지. 이제 왜 경찰이 김구한테 갔냐.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기 때문에 가더라고. 그래서 그래 역사는 지켜야지. 굉장히 잘한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 소리냐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우리가 경찰직 복걸도 안 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 뭔 얘기하는 거냐면 김구는 아직은 트로이카 체제에 끼지 못해. 그럼 김구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쯤 김구가 중심이 될 것 같아? 결론은 간단히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 이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 사람들이 다 나가면 이제 김구가 중심이 돼요. 왜 나가지? 언제 나가지? 국민 대표회의 있잖아. 그게 깨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김구가 임시정부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겠지. 잘 봐요. 초대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승만이라는 것과 통합한 위치가 어디라고? 상하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는. 둘 다 무슨 논이 우세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외교론이. 그래서 임시정부 외교론이 최고 대세였어. 뭘 보면 아냐. 임시정부 첫 해 예산의 70%를 전부 다 외교에 쏟아붓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교에 쏟아부을 거야? 외교하려면 누구랑 외교해야 돼? 우간다, 토고랑 외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누구랑 외교를 해야 돼? 힘센 나라하고 제국주의 국가가 외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당시 힘센 나라 영국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와 국교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는 국민위원부. 파리에는 기억나지? 아까 파리 위원부. 그 파리 위원부에서 이제 런던까지 관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위원부란 말은 런던 위원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기보다는 파리 위원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영국이 힘센 나라지만 유럽에서 보면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아. 파리 위원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영국도 힘센 나라니까 런던 위원부도 이제 파리 위원부를 중심으로 함께 관할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70%를 쏟아부은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외교에 몰빵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총 한 잔을 못 샀다는 얘기겠지. 문제는 성과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알고 있지만 있을 리가 없잖아. 당시 제국주의 힘센 국가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지. 우리 임시정부 나라도 없는 주권도 없는 나라에 가서 저도 회의에 참여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꺼져 이러겠지. get out. 쫓겨납니다. 실제로 1921년에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워싱턴 회의는 뭐 하냐면 몰라야 돼. 그냥 듣기만 한쪽 귀로 듣고 흘려. 국제회의, 제국주의 회의한 이유가 뭐냐면 1차 대전 겪은 다음에 너무 군비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군비를 좀 줄이자라는 거야. 이때 이제 군함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라는 걸 회의를 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일본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본을 좀 군대를 축소하자라는 회의가 워싱턴 회의야.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일 동맹이 이게 실질적으로 깨지는 계기가 돼요. 일본이 이제 영국하고 이제 삐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건 중요하잖아. 여기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 대표를 보냈겠지, 임시정부는. 뭐 회의하다 그러면 대표가 하니까.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뭐라고 할까? 딱 세 글자로 표현하지. 넌 씨눈이야. 넌 눈치도 없니? 네가 왜 왔니?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넌 씨눈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가운데는 욕입니다. 그래서 문전 박대다 합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레닌은 뭐 한다 그랬어요? 힘없는 약소국가의 독립을 만나 그랬어요. 지원해준다 그랬잖아. 우리 대표를 만나줍니다, 레닌이. 그리고 돈도 줍니다. 40만 불인가를 줘요. 40만 루블인가를 주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해준다 그래.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외교론의 성과는 어때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순주의 쪽으로 급격히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 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선언도 하고 어떡한다. 돈도 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20년대 사회주의가 들어온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빨갱이가 아니라 뭐 때문에 받아들이는가고요? 독립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물론 그 중에는 오리지널 빨갱이도 있긴 있겠지. 나 오늘 괜히 빨간 옷 입고 왔나 보다. 자, 나 오늘 3.1운동에서 뭐 태극기 생각하면서 빨간 옷 입고 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태극기 셔츠를 하나 사야겠다. 태극기 셔츠도 파나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팔죠. 미국 애들은 보면 어때요? 지네 막 국기 막 패션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하고, 일본 놈들도 왜 막 지네 막 그 전범기 있잖아, 왜. 우길기라고 부르는 전범기 있잖아.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우리는 태극기로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청바지 입으면, 아, 그렇구나. 청바지 입으면 태극기구나. 아, 청바지가 별로 마땅한 게 없어서. 저처럼 이렇게 세 다리들은 청바지 입으면 되게 불쌍해 보이거든요.
아시잖아. 스킨 입으면 이게 뭐 다리인지 젓가락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과 없습니다. 하나 더. 연통제라든가 교통국이라는 게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연통제, 교통국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으니까 국내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와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도, 돈도, 정보도 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연통제. 주로 중부, 북부 지방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은 겉으로 뭐야? 상회, 이런 걸로 위장하면서 돈과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에 백산상회가 있습니다. 왜 백산상회냐면 이 사람 만든 사람의 호가 백산이야. 안희재라는 사람이거든. 백산상회니까 여러분이 막 대충 구멍가게 이런 거 생각하잖아. 동네 상회. 아니고요. 당시는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마트쯤 되는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회사입니다. 거기에 재정부장을 임명해 보내가지고 살림살이를 맡게 해줍니다.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륙양행이라고 있습니다. 만주에 있습니다. 압록강 바로 건너가 뭐였어? 안동이라고 있지. 단둥. 설마 무슨 고등어 파는 안동의 이황 고향 아니고 단둥이라고 있다고. 거기에 아일랜드 사람 조지 쇼가 운영하는 선박회사 2층에 이륙양행이라는 지점을 두고 여기서 사람과 정보가 왔다 갔다 했다고. 아일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잉글랜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동병상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고요. 이런 것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인재도 오고 가고 정보도 오고 가고 돈도 오고 가고 했단 말이야. 문제는 뭐야? 일본 이걸 알았다고. 이게 다 파괴가 돼버려. 그럼 생각해봐. 외교련의 성과가 없고 이제 연통제 교통국 다 파괴되니까 인재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들어오고 임정은 점점 고립돼 가는 거니까 이제 존재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이 대표로 되면서 아까 대표적으로 떠나간 사람이 신채호 있다 그랬지. 또 누구도 떠나간다 해서 이회영 같은 사람들도 임정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고 이 사람들 베이징 쪽으로 가서 다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외워야 돼. 요게 1921년쯤이야. 21년 말이면 이게 다 파괴된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92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임정을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앞날을 토론해보자. 이게 뭐라고요? 국민 대표회의. 요게요 1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거의 6월 초까지 했다고. 거의 넉 달 반을 회의를 했어요. 토론만 넉 달 반을 했다고. 상상해 가세요. 우리 MBC 100분 토론 아직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끝까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예전에 정말 많이 봤어요. 옛날에 MBC 막 가기 전에. 그 옛날에 100분 토론 전설의 사회자 중에 한 사람이요. 손석희도 있지만요. 유시민이 100분 토론 사회자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거 하다가 유시민이 빡이 친 거야.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부당하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판 보다가 그냥 선수로 뛰어든 거지. 그래서 유시민이가 그때 정착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심판이어서 관전하는 그 심판이었는데 그냥 심판복 벗어던지고 이제 선수 보이고 뛰어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정치 안 하고 지금 이제 작가 생활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100분 토론 보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너무 짧다는 거였어. 왜냐면 이게 막 싸우고 제대로 막 할 만한데 이제 막 시간이 없다고 그냥 갑분싸 딱 끝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100분 토론 끝까지 보기 너무 힘들어. 지금은 진짜 보기 힘들어. 나도 안 봐. 재미없잖아. 뭐 멍청한 놈들 나와가지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시청률이 나올 수 없는데 100분 토론 끝까지 보기 힘들다니까 진짜. 근데 5개월 토론은요. 이거 장난 아니겠죠? 그럼 토론을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결론이 안 나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쪼개져? 어떻게 쪼개져? 일단 창조파, 또 뭐 개조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되는 줄 알아요? 고수파. 창조파는 뭐 하자고? 임정은 아예 어떻게 하자? 이거 완전 잘못됐으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거야. 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사람이 누구야? 신채호 선생님이야. 그리고 만주의 김동삼 장군 이런 사람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채호야. 개조파는 누구야? 안창호. 임정이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고치고 임정만한 조직이 어딨냐? 계속 그냥 가자는 게 개조파야. 반면에 고수파는 뭘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임정이 지금. 고수파의 두목이 누굴까? 이승만이겠지. 이승만이겠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 누구야? 김구입니다. 김구가 이때 임정 고수파였고요. 그래서 국민대표의 해산을 명합니다. 김구가
김구도 임시정부의 주요 간부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김구는요 평생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단독 선거할 때 돌아서 가지고 뭐 3천만 동포의 의구만 뭐 이런 거 남북 협상할 때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승만과 싸웠던 거야. 사람이 어때요? 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러잖아. 그래 죽었잖아. 아니 죽음을 당한 거지. 김구, 여러분 김구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 김구는 너무너무 막 우아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완벽한 사람이 이렇게 아니라니까. 이때는 이랬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뭘까요? 합의를 봤어요. 결렬될까요? 회의 오래 했다는 얘기는 뭐야? 합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결렬된 거야. 결렬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사람은 만주로 가버리고요. 외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때요? 미국으로 가버리겠죠. 남은 건 누구만 남을까요? 만주 가서 무장투쟁하려면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야 지금 이런 우리 남쪽 따뜻한 남쪽에서 온 너는 서울도 되게 춥지 않나요? 북한 가봐요. 훨씬 더 춥겠죠? 만주 가면요. 넌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무장투쟁 한다는 얘기는요. 이른 날씨에 밖에서 노숙을 밥 먹듯이 해야 돼. 그럼 우리 같은 사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 돌아갑니다.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열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사람들 갈 수가 없어요. 또 영어 되는 사람들은 뭐 영어 안 되는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거지. 이제 노인네들하고 영어 안 되는 노인네, 젊지 않은 노인네, 영어 안 되는 노인네 얘들만 잔뜩 남아서 임시정부 이때 정말 노인정이 되는 거야. 이때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김구야. 그때 이제 김구한테 기회가 와가지고 김구가 임시정부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김구가 젊은데 몇 살인 줄 아세요? 50세야. 1876년생이라니까 50세 김구가 가장 젊어. 오늘날 농촌 보는 거 있지 않니? 농촌 가면 어때요? 참고로 우리 큰형님이 1955년생인데 아직도 1955년생이면 60 몇 살이잖아 지금. 근데 무슨 소속인 줄 알아? 경로당 못 가. 청년회 소속이야. 청년회. 청년회 소속인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후배가 없다는 거지. 동생이 없다는 거지. 회장도 아니야. 아직 회장도 못했어. 우리가 생각해 65세가 무슨 청년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시골 가면 청년이야. 진짜. 왜? 나 같은 막내가 어때요? 농촌에 있었으면 어때요? 회원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나 같은 애들이 어때요? 다 도시로 나왔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 어쨌건. 형이랑 꼭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재명 봐봐. 형이랑 사이 안 좋잖아. 뭔 소리야. 편집해줘. 또 손가락들 잔뜩 달려올라? 그러면 막 우리 유튜브 조회수 막 올라가고 막 괜찮겠다. 일부러 한번 도발해볼까? 마케팅은 꼭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문제는 이제 우리 학원 앞에 이제 성지가 되겠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겠지. 볼만하겠다. 손가락도 오고 태극기도 오고 이러면 진짜 완전 막 폭발하겠는데 이 앞에 식당 막 엄청 잘 되겠다. 식당 인수해야겠다.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렬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임정이 어떻게 될까? 침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탄핵이 됩니다. 외워야 돼.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은 누구라고요? 노무현이 아니고 이승만입니다. 노무현 탄핵은 실패했고요. 이승만 탄핵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 아니고 진짜로 탄핵된 대통령은 누구야? 503 할머니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탄핵되고요. 박은식이요.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해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뭐로 바꿔?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로 바꾸고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결국 1925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1859년생이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1925년에 몇 차 개헌한다고요? 2차 개헌. 2차 개헌은 뭐라고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 여기 좋아.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재헌헌법에서 뭐때요? 1공화국 뭐라고요? 대통령제잖아. 2공화국. 그러니까 2공화국 뭐야? 의원 내각제거든. 그러니까 2공화국 내각제야. 아유 외우지 마. 그랬다가 1927년에 헌법을 또 바꾸지. 몇 차 개헌? 3차 개헌을 한다고. 1927년에 3차 개헌을 하는데 이때는 뭐라고요? 집단 지도체제. 국무위원 중에 돌아가면서 주석을 하는 거야. 국무령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알아? 인재가 다 빠져나오고 없잖아.
국무령이 돼가지고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각 구성이 계속 실패하는 거야. 이 2차 기원 때 그랬다고. 국무령 내각 기획 실패.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요?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다시. 국무령이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자리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주석을 하는 거야. 안타깝지. 이게 뭐야?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고. 이게 언제까지 가냐? 1940년까지 간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가장 오래 한 건, 시기적으로 오래 한 건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자, 근데 임정이 완전 지금 침체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지. 1931년에. 김구쌤이 어떻게 한다? 뭔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김구가 뭘 만들어?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그래서 1940년 있다 쓰고 1932년에 드디어 엄청난 활동을 하지. 외워야 됩니다. 자, 1월 8일 날 누구야? 이봉창이 의감. 4월 29일 날은 누구야? 윤봉길이 의감. 자, 알아야 돼. 요건 어디에서 했다는 거? 도쿄에서. 누굴 노렸다? 1. 왕을 노렸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봉창은요,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일본 건너가서 6년 동안이나 일본에서 날품팔이도 하고 돈 벌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상하이 와서 김구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이나 이 거사를 준비합니다, 이봉창이. 그래가지고 1월 8일인 거 뭐예요? 1월 8일. 이 새해가 되면 일왕이 관병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열식 같은 거 한다고. 그때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한다? 수류탄을 던진 거지. 근데 어때요? 실패해서. 이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름이 어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그래서 실패했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패했다는 걸 보도하는 중국 신문의 태도가 굉장히 아름다웠어. 우리가 보기에. 보통 주변 나라의 대장이 저격을 받았다가 살아나면, 실패해서 살면, 무사하면 다행이다 라고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중국이 어떻게 했어? 아까비라고 보도를 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네 글자로 불행히도 적중하지 않았다. 불행, 부중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중국 국민일보 기관지 국민신문. 국민당의 기관지 국민일보가. 왜냐하면 1931년이 무슨 사변이 일어난 거야? 만주사변. 그러니까 1931년에 만주사변이 뭔지야? 1931년 7월 달에 9월 달에 만주사변이고 11월 달에 한인 애국단이 결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어때? 이제 빡이 친 거지. 아, 정말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지. 그 전까지는 아니었거든.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해보면 미사 협정 이런 거 한번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 하게 되니까 불행히도 적중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구시로 일본이 빡이 쳐서 상하이까지 쳐들어가는 무슨 사변 도발에? 상하이 사변을 일본이 도발하는 거야. 여기서 일본이 동원한 군대는 10만이었고 중국은 30만을 동원합니다. 숫자가 일본이 적잖아. 중국이 세잖아요. 많잖아요. 뭐 중국은 원래 힘이 숫자가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져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 육군의 신으로 불렸던 시라카와 대장이 나이가 많아서 제대를 했어. 근데 너밖에 없어. 이러고 다시 군복을 입힌 거야. 무슨 싸이도 아니고 제대했는데 다시 전역한 사람을 다시 군복 입혀가지고 싸워서 놀랍게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시라카와는 지금도 일본 육군의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당연히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죠, 인간은. 근데 그래서 전쟁 승리한 축하 파티를 어디 한 거야?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한 거라고. 요건 상하이고 훈코 공원이고 지금은 훈코 공원이 없어. 상하이 가도 루신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누굴 노린 거야? 시라카와 등을 노리고 이게 VVIP 행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윤봉길이 폭탄을 2개 가지고 가는 거잖아.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 2개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면 여기 훈콩원에서 크게 행사를 하는데 일본이 이걸 초청장을 발부합니다. 주요 올만한 사람들한테. 근데 당연히 윤봉길이 이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초청장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갈 뻔했지. 근데 들어간 이유가 있어. 이 행사를 그날 할 때 새벽같이 가는 거야, 윤봉길이.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명품 정장 차려입고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를 쓰면서. 왜? 여기 중국 땅이잖아. 그러니까 행사 시작하기 직전에는 일본 경찰이 오는데 새벽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창한 일본어를 쓰면서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응? 분명히 초청장을 받았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내가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다. 난 들어가야 된다. 나 못 들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 새끼야. 이러니까 아무리 봐도 되게 막 옷도 고급스럽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하이 그리고 들여보내준 거지. 근데 백정기 의사도 이때 왔었는데 이 사람은 초청장이 없어서 못 들어와서 못 죽인 거야. 그리고 VIP 행사 해본 사람 알겠지만 단상이 이렇게 있고 7명이 딱 서 있는 거야. 단상이 있고 여기 이제 경호원들이 쫙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럼 물병과 도시락은 왜 반입이 가능했냐? 여기 매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안내문을 보낼 때 먹을 게 없으니 사 먹을 데가 없으니 도시락과 물통을 이미 준비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폭탄을 그렇게 만든 거야. 이래가지고 뒤에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앞으로 가겠지. 근데 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폭탄이 무게가 있잖아. 막 100m 밖에서 던진다고 유현진도 못 맞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저지선을 돌파해야 폭탄 던질 수 있거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기미가요를 제창하는데 우리나라 애국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갑자기 스피커가 소리가 불량 스피커 있잖아. 삐 소리 일어나잖아. 사람들이 시선이 전부 다 이게 뭐지? 다 뒤로 분산되는 거야. 이때 이 저지선을 돌파하고 달려가서 폭탄을 던져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시라카와 비롯해서 애들이 폭탄을 쳐맞고 시라카와는 죽었지 당연히. 군복이 막 걸레가 돼서 몇 년 전에 이게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다고 시라카와 군복이 거의 걸레지. 그리고 시게미스라는 아이는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중증 장애인이 되는 거야. 그 시게미스가 누구냐? 나중에 자라고 자라서 성장해서 일본의 외무장관이 돼. 그래서 일본이 1945년 원자탄 맞고 폐마해서 메가드 장군한테 미주리 함이라는 항에서 항복 서명한다고. 그때 일본 대표 외무장관이 올라오면서 올 때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올라와. 일본에도 이걸 생중계, 미국에도 이걸 중계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절고 오거든요. 그때 이걸 중계하던 미국 아나운서가 얘가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폭탄 던진 거에 다리를 다친 아이다.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니? 복선이지. 이미 이때 일본 제국주의는 장애인이 된 거지. 누구에 의해서? 윤봉길에 의해서. 이게 복선이지 뭐야 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다니까. 이 의거를 계기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 첫 번째,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가 임정을 어떻게 한다? 지원해줘야지. 계기가 되고 많은 지원을 받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정은 상하이까지 일본이 먹었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가 없겠지. 임정을 이동하는 계기가 돼요. 이동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전지현 누님 나오는 암살 이런 데 보면 1933년 상하이가 아니라 뭐야? 항저우 이렇게 나온다고. 임시정부가 이동하니까.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갔다가 난징으로 갔다가 저 밑에 꽝저우 갔다가 마지막에 창사 우한 갔다가 그 마지막에 온다 이제 충칭에 정착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년까지? 1932년부터 1940년까지는 뭐라고요? 무슨 기라고요? 이동기야. 이동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있어, 그지? 원래 남부에 있다가 봉단기로 이동한, 이름부터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지? 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잠깐 같은 회사에 근무해서 인사는 몇 번 했어요. 근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이때는 임시정부가 별로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뭐야? 흑역사. 자, 흑역사. 쓰면 안 되나? 써도 되지, 뭐, 어때? 아니,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임시정부가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이거 왜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얘가 임시정부가 특별히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임정이 있은둥 마는둥 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또 다른 세력이 어때요? 독립운동 세력을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야. 그게 누구야? 김원봉 형님이야. 그래서 김원봉 형님이 1935년에 독립운동 세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뭘 만든 거야?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김구한테도 형님도 오세요라고 했다고. 김원봉이 1898년생. 김구보다 22살이나 어리니까. 형님도 아니지. 어르신. 함께 하시죠. 라고 했지만 김구는 뭐라 했어? 무조건 임정을 지킬 거야. 막 임정 고수파잖아. 아니 나는 여기를 지킬래. 이래가지고 김구 빼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지. 나 빼고 단톡방 만들어주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김구는 이제 남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한국 국민당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숫자는 그쪽이 훨씬 더 많았어요. 민족혁명당이. 그랬다가 이게 결국 다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이제 조소왕이라든가 지청천이 그쪽에 갔다가 김구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어요. 믿었던 조소왕, 지청천도 어때요? 그쪽으로 가버렸다니까. 근데 갔다가 어떻게 한다? 깨지면 다시 어때요? 형 미안해 이러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런 애들 다 끌어모읍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1940년
1940년 먼저 할게요. 1940년 아까 얘기했던 이거 무장투쟁할 때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저쪽으로 갔던 애들이 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랬잖아. 다시 나와서 조선도 따로 당을 만들고 지청조도 따로 당을 만들고 김구도 따로 당을 만들고 이러고 있었다고. 이때 김구는 이제 한국국민당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주요 당이 3당 있었는데 이 3당을 1940년 3월 달에 다 해체해버립니다. 왜? 하나로 뭉치려면 해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흩어졌던 당을 하나로 뭉쳐 3당을 합당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짜 중요한 뭐야? 한국 독립당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끝까지 뭐야? 한독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김구하면 뭐야? 한독당인 거고 해방 후에도 김구는 뭐라고요? 한독당, 한국독립당 명칭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9월 17일 날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중요하겠죠? 얘기했잖아. 그래서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저도 찬성. 그리고 10월 달에 4차 개헌. 그래서 드디어 외워야 됩니다. 무슨 제가 된다고요? 주석제. 그럼 당연히 주석은 누가 돼? 김구지. 김구 나이가 벌써 몇 살이야? 60하고도 6세에 드디어 인정이란 조직에 드디어 뭐가 된 거야? 실질적인 리더 뭐야? 두목 주석이 된 거야.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 그리고 1941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해요. 여기서 무슨 주의?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는 조소왕 선생의 무슨 주의야?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삼균은 세 가지 균등이니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게 삼균주의이기도 하고 또 하나 개인과 개인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의 균등이 중요하다. 정치는 뭐라고요? 일정 연령 되면 누구나 다 보통선거. 그 다음에 교육은 일정 연령 되면 누구나 다 무상 의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에서는 토지개혁은 반드시 실시하며 큰 공장,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 라는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하지. 뭐 할까요? 이걸 계기로 대일 뭐 한다고요? 선전 포고합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추축국에 대한 추축국이 뭔지 알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선전 포고합니다. 자, 그리고 1942년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일부가 합류하죠. 어디 합류할까요? 어디 들어와? 어디 합류할까? 한국 광복군을 합류하는 거지. 한국 광복군 총사령이 누구야? 청천이 총사령이잖아. 그래서 김원봉 뭐야? 부사령 겸 제1지대장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1943년에 연합군과 연합작전하는 거야. 그래서 인도, 미얀마 이런 데서 영국군 이런 애들하고 연합작전 전개했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 뭐 한다? 5차 개헌하는 거야. 5차 개헌을 해서 뭐 한다? 주석, 부주석제. 주석은 당연히 김구고 부주석 말하면 돼. 이게 누구야? 김규식이야. 김규식이 누구랑 함께 임시정부에 들어오냐면 김원봉이 이거 들어올 때 김규식도 함께 들어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김규식은 김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 생각해봐. 그러니까 김구는 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힘들게 60대 후반에 두목됐는데 아이씨 나보다 위로 떠들어. 아니 생각해봐.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공채에서 새로 뽑은 애가 들어오는데 후배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40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갈등을 빚어. 김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김구를 뭐 구급 공무원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김규식을 김구가. 그래서 없던 자리를 만든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주석 자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주석할 테니까 부주석 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1945년에는 미 전략정보국 OSS와 손을 잡고 만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거지. OSS하고 손잡고. 미 전략정보국, 이게 오늘날 CIA가 됐으니까. 하지만 어때요? 미국의 도노반 소장 만나가지고 모든 계획을 다 끝내고 충청도반, 전라도반, 경상도반 다 조직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장준하 선생님이라든가 김준엽 선생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초엘리트를 투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원자탄 맞고 패망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지. 그때 김구는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지? 왜? 우리 손으로 맞이한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때요? 가늠이 안 되잖아.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 아우, 정말 정리 잘했다. 칠판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 원래는 이렇게 큰 칠판이 많이 돼. 쭉 이렇게 쓰면 돼. 여기다 쓸 수 없잖아. 여기다 쓰면 안 보이니까. 자. 오랜만에 오늘 숙제 한번 하자. 이거, 임시정부. 19년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거. 나처럼 써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좀 더 다른 식으로 써도 되고. 실험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므로. 예. 자, 이제 책 보면서 남은 거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20조입니다. 임시정부 초기활동부입니다. 비밀행정조직만 뭐야? 연통제, 교통국. 얘기했죠. 연통제, 국내 비밀행정기관으로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적 기반을 확보했다. 국내 각 도, 군, 면의 연락 책임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총판을 두고요. 각 도에는 독판,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둡니다. 외우세요. 서울에는 뭘 둔다고요? 총판. 도에는 독판,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둡니다. 그래서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요. 군자금 조달, 정보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익혀두세요. 제가 이것도 이미 문제로 다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문제 만들어서 틀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고 기뻐할 거야. 교통국, 비밀통신기관이고요.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 독립운동 자금 모집 이런 겁니다. 자, 독립운동 자금 조달, 애국공채 발행하기 위한 애국공채가 뭔지 아시겠죠? 이건 뭐야? 그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해방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비싸게 이자 쳐서 사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행합니다.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걸 미리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해방되면 사준다는 거로. 애국공채 발행했고 이걸로 이승만이 돈 많이 벌었죠. 국민의정부 이런 거 모금합니다. 연통제, 교통국 조직을 활용했고요. 만주의 이륙양행, 부산에 백선상 이용합니다. 군사활동, 군무부 산하에 군사에 관한 군무부 산하에 참모부도 설치하고 육군 무관학교도 만듭니다. 1920년 상하에서. 하지만 1기, 2기 졸업생 한 100명 말고는 더 이상 활동이 없어요.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령, 육군주만 참의부 열사인데 여기서 시험 나는 건 육군주만 참의부입니다. 육군주만 참의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참의부, 정의부, 심의부, 소위 말하는 3부 중에서 임시정부 직할부대가 육군주만 참의부입니다. 그다음 한국 광복군은 어디라고요? 충칭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험 문제가 상하이 시기 활동과 충칭 시기 활동을 구별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하이 시기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충칭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쫙 몰아쓴 건 요거 다 어디라고요? 충칭 시기입니다. 40년부터. 그래서 요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익혀두셔야 됩니다. 외교활동 파리위원부 말씀드렸죠. 김규식.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입니다. 기타 독립신문 알아야 됩니다. 우린 독립신문을 독립협회라고만 알고 있는데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이 있고 임시정부도 독립신문 발간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독립협회는 순환글이죠. 임시정부는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광수가 주필로 나옵니다. 이광수. 이광수? 무슨 판대? 친일판대. 요때까지는 독립운동했어요. 요때까지 독립운동했어요. 그러다가 임시정부 어때요? 침체하잖아. 봐봐. 이때쯤 되면 침체하지. 이제 희망이 없지. 이광수, 쥐새끼가 제일 먼저 탈출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국내로 들어와서 동아일보 취직해서. 당연히 감옥 가야 정상이잖아. 동아일보 취직해서 이제 하야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요때까지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사료 편찬소, 한일 관계 사료집,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시고, 박은식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발음 잘해야 된다. 지혈사가 아니다. 무슨 지혈은 피 흘리는 건 멈추는 게 지혈이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뭐야, 지자는 어조사 지자지. 우리말로 고치면 뭐, 의, 한국 독립운동의 피 흘린 역사 이런 뜻입니다. 임시정부의 위기와 국민대표회, 임시정부 위기 활동 위축, 연통제, 교통국 파괴, 자금 지원 단절, 노선 대립, 무장론, 외교론, 실효양성 대립합니다. 자, 국민대표회 배경, 임시정부의 활동 위축과 성과 미비, 투쟁 노선의 갈등, 이승만의 위인 통치론, 신채호 등 무당 독립운동가들 주축이 돼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베이징에서 신채호 등이 시작했고요. 임정 내에서도 박은식, 안창호 등이 동의하면서 합니다. 창조파 신채호, 해체하자, 새로운 정부 만들자, 무력 투쟁하자. 개조파는 안창호, 영훈영도 이제 개조파 쪽이었고, 임정 개혁과 존속 주장합니다. 실력 양성 우선하면서도 외교 활동 강조했고요. 개조파는 이동희, 이런 사람 있습니다. 개조파 이동희도 개조파입니다. 이 사람도 임정 개혁과 존속 주장이고 무력 강조했고요. 현상 유지파는 누구라고요? 김구입니다. 당연히 이승만도 현상 유지파죠. 임정 그대로 유지하자고 김구 등은 주장했습니다. 결과 양측의 대립으로 회의는 결렬됐고 세력은 분열되고 이 중반 이후 임정활동은 위축됩니다. 국민대표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국민대표 이후의 임시정부 활동, 체제 변화,
헌법 개정하는 거 쭉 했고요. 한일 애국단 활동 말씀드렸고 뒤에 또 나오니까 밑에는 헌법 개정의 역사 쭉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순서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혹은 뭐야?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조직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국무원이 가장 중심이 다른 거 보이죠? 그죠? 국무원.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할 건 요 정도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20년대 국내 독립운동, 학생운동과 뭐 실력 양성운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그 다음에 신간의 문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무장투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이제 난제들이 좀 남았어요. 이런 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